보고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은 여자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남친이 너무너무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인지 봐주세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하나뿐인데 남친이 가지고 있었고 남친이 바깥쪽에 앉아서 도착해서 먼저 내렸어요. 남친 내리고 제가 내렸는데 혼자 우산을 쓰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으며 남친에게 갖고 매너 없이 혼자 쓰고 가냐 했습니다. 남친은 약간 짜증이 난다는 듯이 저를 보고 뛰어오면 되잖아 하길래 그거 조금 기다려주는 게 힘드냐 했죠. 그랬더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거랍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 생각해서 문을 잡아주잖아요. 남친은 뒤에 제가 들어오는 걸 까먹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는 친구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도 해줄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번 참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들어가지 말고 문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남친은 너가 손으로 잡고 들어오면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까먹을 수도 있지 제가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다며 바라는 게 많은 여자래요. 또 제가 혼자 옥탑에 자취하는 중일 때 누가 옥상에 올라가서 창문에서 계속 기웃거리는 거예요. 2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지도 않고 실루엣이 보이길래 무서워서 남친에게 전화를 했고 사정 이야기하며 우리 집에 와줄 수 있냐고 부탁했었습니다. 집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저도 무리한 부탁이라는 걸 알았지만 남친이 하는 말에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정확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남친은 제가 공주 대접을 해주길 바란다며 못마땅해합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닌데 뭔가 벽하고 대화하는 느낌이었고 남친이 너무 배려 없고 무심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거 말고도 자존심 상할 만큼 서운했던 게 많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시댁 명의집이 집 해주는 건가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결혼 준비 당시 제가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 혼자 고민하고 많이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 몇 자 적어봅니다. 당시에 시댁 쪽에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었는데 결혼하면 아들한테 명의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날에 세금 때문에 명의 변경이 힘들 것 같아 하시며 그래도 살 집을 마련해주는 거니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금만 돌려주고 들어가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단은 간소하게 하라면서요. 좀 당황스러워서 상견례 끝나고 저희 엄마는 왜 전세금을 애들 보고 내라고 하냐.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집 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단은 못한다는 의견이었고 전 엄마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쪽에서는 꼭 명의를 줘야만 집을 해주는 거냐. 그럼 나중에 명의 변경하면 어쩔 거냐. 그때 가서 예단할 거냐. 들어가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헛소리를 해왔습니다. 결국 서로 싸우다가 급기야 저를 시댁 재산이나 탐내는 여자처럼 몰고 가길래 접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집이 있으세요. 저희 엄마가 오죽하면 엄마 집 줄 테니 엄마 집에서 신혼집 차리라고 했네요. 남자 쪽에선 당연히 반대했고요. 연애 때부터 자기 집 있는 남자라고 요즘 세상에 나같이 집 있는 남자가 어디 있냐며 노래를 불렀는데 본인 집도 아니면서 허세 부리고 생색냈던 게 생각할수록 참 우습네요. 아마 남녀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시댁 명의집은 집을 해준 게 아니라는 생각이고 남자 쪽은 시댁 명의집도 집을 해준 거다. 예단은 당연한 거다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이야기. 저보고 선수 친 거라는 예랑이.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한 달 전 시댁에 예단을 드렸어요. 시댁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신혼집이 시아버지 명의인데 그냥 들어가 살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예단비 300만 원을 준비하면서 남친 몰래 가족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단 이불 한 채와 상품권 100만 원, 어머님 화장품, 아버님 넥타이로요. 정성껏 편지도 써서 드렸고 가족들 모두 좋아하셨습니다. 신혼집이 해결되어 결혼 비용은 자연스레 제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 엄마께도 선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랑이에게 우리 엄마 화장품 하나만 자기가 해주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 화장품이 제가 시어머니께 선물 드린 화장품인데 23만원 정도 하는 거고 남친도 알겠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월급 받으면 해드리겠다 하더군요. 그런데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길래 까먹었나 싶어서 그냥 제 돈으로 화장품 구입해서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땡서방이 엄마 갖다 주라고 한 거야. 일부러 그렇게 말하고 예랑이한테는 자기가 잊어버린 것 같아서 내가 화장품 사서 엄마 드렸어. 자기가 선물해 준 거라고 했어. 하고 말했는데 저보고 왜 선수 치냐 하는 겁니다. 전 당연히 미안하다, 고맙다 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처음 내뱉은 말이 왜 선수 치냐였고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망쳐버렸대요. 그 화장품 방판이라서 예랑이 어떻게 구입하는 줄도 모르고 저한테 화장품 얘긴 꺼낸 적도 없어서 당연히 잊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좀 당황스럽고 저렇게밖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나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랬네요. 제가 먼저 선물 사지 말고 눈치를 줬어야 했나요? 네 번째 이야기. 절값으로 싸웠는데 제가 이기적이래요. 거두절미하고 결혼하자마자 절값 때문에 싸웠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시댁이 할머님도 계시고 패백을 원해서 패백 음식 신경 써서 38만원짜리를 주문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패백 음식 이 정도면 기본 이상이잖아요. 음식 가짓수만 8가지거든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예단입을 돌리라기에 네, 돌렸습니다. 이불값 200만원 들었고요. 그리고 수모비 7만원 정도 제가 부담했고 신랑 신부 한복 대여 비용 역시 제가 부담했습니다. 절값으로 200 정도를 받았는데 이 절값 신부 거 아닌가요? 절값은 신랑 신부가 같이 쓰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저보고 200만원을 혼자 다 갔냐며 못되고 이기적이랍니다. 제가 패백으로 쓴 비용 상세히 설명해주며 싸우기 싫어서 50만원을 줬더니 되려 어이없다는 듯 나머지 150은 다 네 거냐 하면서 저보고 끝까지 이기적이라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네, 더럽고 치사해서 결국 반반 나눴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놈이랑 결혼했다니 제가 등신이겠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모두 전남편 이야기입니다.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위 글들은 전부 제가 쓴 글이에요. 당시 상황을 전하고자 호칭을 예랑이나 남친이라 썼지만 모두 전남편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제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생각해도 모질이가 맞아요. 제 팔자 제가 꾼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혼하고 매일 스스로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공허함과 자멸감에 처음엔 극단적인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엄마 생각하면 제 속에서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전 남편과 이혼까지 간 건 어찌 보면 태도 때문이었어요. 제가 서운한 걸 말하면 언제나 싸움이 되고 싸움의 원인은 제 탓으로 몰고 가고 그게 오랜 기간 쌓이다 보니 화병이 났습니다. 물론 그 수많은 싸움에는 제 잘못도 있겠죠.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맞춰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예민한 여자, 바라는 게 많은 여자, 욕심 많은 여자, 이기적인 여자, 부정적인 여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1년이 되었네요. 그나마 혼인신고 안 하고 헤어진 것으로 위안 삼았습니다. 애도 없고요. 신혼집 명의 내용은 그 당시 3일 동안 싸우다가 전세금은 안 내고 그냥 들어가 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단비 300이랑 현물 예단 200 해서 드리고 집은 나중에 명의 주시더라도 안 받는 것으로 약속하고 진행했었습니다. 절감 내용은 돈을 반씩 나눴다고 썼는데 실제로는 선물과 경비로 썼어요. 친척들, 직장 동료, 친구들 선물로 100을 썼고 신혼여행 추가 경비로 140을 썼고 양가 가족 선물로 100을 썼습니다. 절값 210만원 받아서 초과된 비용은 제 돈으로 부담했었네요. 나머지 글은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공주 대접글은 저도 연애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유형이었지만 전 남편 말로는 본인이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느리지만 노력하겠다고 해서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고친 부분도 있었기에 믿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 자존감이 낮다는 댓글도 맞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코미디죠.
헤어지는 순간조차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하물며 숟가락 젓가락까지 반씩 나누자는 말에 그때 오만정이 다 털렸어요. 제사나 술, 담배 등 더 많은 일화도 있지만 더 이상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 글은 추각을 의미로 쓴 거고 그 사람과는 반년도 못 살고 이혼했다는 결론을 알려드리려고 썼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현명하고 똑똑하게 결혼하시고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저게 다 한 놈이라고요? 다 다른 놈이라고 해도 미친놈 소리 나오는데 한 놈이라네. 쓰니 전생에 보살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천운으로 혼인신고는 안 했네요. 미친놈 흔적 안 남아서 다행이에요. 두 번째 댓글. 연관성이 있다 생각은 안 했지만 글마다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했는데 연결되니 그놈은 충분히 모든 일을 저지를만 하네요. 이혼 잘했어요. 그런 거 알면서도 이혼하려 했는데 임신했어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어쩌다 보니 둘째가 생겼어요. 하면서 고구마 먹이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 닫힌 지옥문 열고 나오느라 고생했어요. 평생 액땜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세 번째 댓글. 축하해요. 한평생 살면서 재수없고 나쁠 일을 6개월 동안 다 털어내셨어요. 이제 좋은 일, 행운이 넘치는 일만 찾아올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